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미치광이 내란 속에 윤석열의 조사받는 태도가 참 가관입니다. 특검이 9시까지 나오라는데 나는 10시까지 나가겠다고 하고 대충 조사받고서는 또 나오라는 날짜를 거부하면서 자기 편한 날짜에 조사받겠다고 버팁니다. 심지어 경찰한테는 조사 못 받겠다, 검사 불러라 이러면서 대기실에서 몇 시간을 버텼다고 하는데 세상 천지에 이런 피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때문에 윤석열이 비록 15시간 검찰청사에 머물렀다고 하지만 실제 조사받은 시간은 5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못돼 먹은 것만 배워가지고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빠져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호원을 붙여주니까 아직도 자신이 뭐나 된 듯 착각하는 것 같은데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자입니다. 윤석열 곁에 붙어있는 변호인단도 한심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란 특검이 허위사실 유포로 이들도 수사하겠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이 6월 마지막 날인데 저 내란 속에는 반년이 지나도록 국민 앞에 사죄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갑자기 생참치가 잡혔다 그런 속보를 받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바로 준비를 했는데 정말 인기가 대단합니다. 저는 그날 다 한정 수량 1000세트라서 팔릴 줄 알았는데 주말이 끼어서 아직 조금 남아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아마 다 나갈 것 같습니다. 생참치는 여러분들이 워낙 좋아하시는 건데 이게 잡히질 않으면 또 소개를 못 해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잡혀서 드시기 좋게 딱 손질해서 이렇게 보내드리니까요. 이번에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정말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고요. 또 순살 아귀 지리탕도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는데 아귀의 순살만 700g이나 들어있고 여기에 또 오징어, 새우, 콩나물, 미나리 다 들어있으니까 바로 그냥 끓여서 드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 긴급 속보로 준비한 생참치 아귀지리탕 정어리몰에서 준비한 맛있는 식품들 드시고 건강하게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엄청 더워졌습니다. 남부지방에는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내려진 것도 많고 서울도 오늘 아주 더운데요. 이제 제대로 더위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날씨도 더워서 지금 정신이 약간 없으려고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 지금 댓글창에 우리 아이디가 좀 복잡해졌죠. 이름 뒤에 막 영어가 막 붙고 이렇게 돼서 지금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희가 유튜브 구글 측에 물어봤더니요. 댓글창에서 채널명이 핸들로 표시된다면 이는 질문자님의 계정이 실험적 기능이나 단계적으로 출시되고 있는 기능에 대한 업데이트 대상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아직 이 변경사항을 컨트롤할 수 있는 설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뭐예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지금? 구글은 좀 문제 있어요. 구글 뭐라고 이야기하면 또 갑질할까 봐 걱정이 약간 되긴 하는데 뭐가 좀 문제가 있어서 물어보면 맨날 잘 모르겠대. 구글 그러면 안 돼요. 똑바로 하세요. 뭐 이렇게 불편을 주면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해야지. 잘 모른다면 뭐예요? 지금 이게 아이디가 제가 오늘 그래서 저도 댓글을 올렸더니 영문으로 백운기 이렇게 뜨는데 보니까 이게 그 댓글 아이디가 있고 핸들 이름이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핸들명. 근데 지금 핸들명이 막 올라와 있는데 이걸 바꿔서 다시 올리면 제 이름이 다시 뜨긴 하는데 또 뒤에 뭐 영자로 꼬리가 뜨기는 해요. 아무튼 오늘 몇몇 채널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또 그렇지 않은 곳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아이디와 핸들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용자를 식별하는 고유 식별자라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차이점은 아이디는 일반적으로 플랫폼 가입할 때 생성되는 고유 식별 문자열이고 핸들은 아이디와는 달리 사용자가 직접 설정해서 공개적으로 사용되는 닉네임과 같은 개념입니다. 이 말도 잘 모르겠네. 아무튼 오늘 그래도 앞에 평소 본인들이 쓰시는 아이디는 저희가 읽을 수 있으니까 그 뒤에 있는 거 제가 좀 빼고 잘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또 몇몇 분은 그대로 세렝게티님은 그대로 오고 막 그래요. 이은주님은 뒤에 Y40인가 Y40인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본인이 붙이신 거는 아니죠. 녹수님 구글도 날이 더워 정신이 없나 봅니다. 우리는 정신 있으니 잘 챙겨 보아요. 꾸벅꾸벅 와라가라 까꿍. 녹수님 최고. 예. 또 오늘 우리가 마음을 좀 편하게 먹고 6월 마지막 날인데 잘 해봅시다. 자,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뉴페이스입니다.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성치훈 부의장님은 우리 정어리 TV 처음이신가요? 네, 처음 나왔습니다. 너 왜 이렇게 낯익죠? 저도 다 되게 낯익은 분들이라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우리가 TV에서 많이 봐서 그런가? 임세은 대변인님은 원래 잘 아시죠? 예, 잘 아는 동생이라고 하는데 후배입니다. 네. 저 청와대에서 같이 일했었습니다. 네. 아, 그러셨어요. 네. 청와대에서? 그 전부터 알았어요. 예, 그러셨군요. 제 상사, 직속 상사는 아닌데 아무튼 상사였습니다. 예. 어떤 상사였어요? 잘 말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밥 잘 사주는 예쁜 상사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밥 잘 사주는 누나면 최고죠. 뭐. 네. 돈을 받았습니다, 지금. 예,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윤석열 이자부터 좀 살펴보죠. 야, 뭐 그런 사람이 다 있나요? 제가 오늘 참 좋은 날인데 아침부터 욕은 안 하고 시작하려고 노력합니다만은 입에서 욕 나옵니다. 이런 피의자 있어요? 9시까지 나오세요. 나 9시에 못 나가 10시에 나갈래. 그래? 알았다. 10시에 나와. 나 근데 지하로 들어간다. 지하 안 돼. 왜 지하로 들어와? 다른 사람들 다 정면으로 들어왔는데. 지하 안 들어가 그럼 나 안 가? 그래? 안 오면 너 알지? 그러면 내가 지하로 가서 버텨볼게. 문 잠궜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왔는데 조사를 이제 받았어요. 조사 받는데 경찰이 조사를 해. 나 경찰한테 조사 못 받아. 검사 불러. 그러면서 또 몇 시간 버티고. 나 살다 이런 놈 처음 보는데 양재열 변호사님. 네. 보신 적 있어요? 없죠. 그리고 다시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정말 뭐 뻔뻔하고 찌질하고 그리고 진짜 아까 시작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아직도 뭔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이거 언론에서 뭐 법기술이다 이런 표현 쓰는데 법기술 아닙니다. 법에 이런 식으로 뭐 잔재주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무대포로 뻗탱기라고 한 줄도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왜 법기술이 아니냐면 저자가 주장하는 거 그리고 주변의 변호사들이 주장하는 거 다 다른 틀린 얘기입니다. 가짜 뉴스에 가까운 얘기인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일정을 조절하고 이런 것들도 협의 사항이 아닙니다. 이 수사를 하는 주체에서 통보를 했었을 때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예를 들자면 직장인이니까 그 시간까지 못 갑니다. 그러면 시간을 좀 밀어주는 경우가 있어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저기 그냥 길만 건너면 자기 집이에요. 저렇게 가까운 피해자도 없어요. 못 온다 그러죠. 그리고 경찰이니까 수사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도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어느 관공서라 뭔가 특정한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법무부면 법무부 장관 명의로 도장이 찍혀서 결정이 나왔지만 그 밑에 실무진들이 일을 하는 거고요. 아까 뭐 직장 상사 얘기도 나왔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으로 관인 찍혀서 나온 것들이 다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특검이 있는 거고 특검 소속 수사관들이 있으면 그 수사관들이 수사를 하면 그게 특검이 하는 겁니다. 그거 모를 리도 없어요. 막무가내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집어넣어서 국민들이 이걸 빨리 더 안 보게 해야 됩니다. 저 징글징글합니다, 진짜. 뭐 밖에서 점심 이제 뭐 밖에서 먹었는지 안에서 모르겠는데 점심 먹고 이제 조사 받자 그러니까 나 경찰한테 조사 안 받아 하면서 4시간인가 대기실에서 버텼다는 거 아닙니까? 임세은 소장님. 네.
왜 경찰한테는 안 받고 검사한테 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윤석열이 검사 시절에 애초에 경찰을 진짜 소위 말하면 엄청나게 무시를 했던 발언들과 정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찰 뭐 경찰들이 맡아가지고 뭐 알아 뭐 우리 검찰이 뭐 해야지 뭐 이런 식의 발언을 예전에 한 적도 있고요. 두 번째는 검찰을 본인 친정이었기 때문에 약간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그 미취학 아동들이 길 잃어버리고 나서 우리 엄마 어디 있어요라고 찾는 그런 느낌이랄까? 네, 저는 그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이 약간 됐고요. 어디 그래서 보니까 어디 내란 수계 피의자 주제에 이런저런 요구사항이 이렇게 많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 말이 딱 들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너무 심각한 특혜고 그동안 윤석열의 삶이 오롯이 드러났다는 것이 이번에도 나온 소위 말하는 어깃장 15시간에 나왔다고 보거든요. 어디 모 매체에서는 신문 아예 그 일면에 윤석열의 15시간 어깃장 이렇게 뭐 나온 제목도 있었는데 정말 그야말로 어깃장이고 그동안은 본인이 60년 넘게 살면서 그런 게 통했겠죠. 뭐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그냥 공부만 잘하고 이래저래 시험을 못 봐도 아버님이 뭐 계속 이래저래 뭐 경제적인 지원도 해주고 해서 시험만 붙으면 되는 삶. 그러고 나서의 검찰이 돼서 그냥 피의자 한 명만 소위 말하면은 괴롭히고 해서 자백 받아내는 삶. 본인은 초법, 뭐 특혜 모든 걸 다 받아도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삶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와서도 본인이 뭐나 되는 듯이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인데요. 지금 특검을 무시해도 저는 이건 굉장히 무시한 처사라고 봅니다. 본인이 특검이었을 때 했던 행위들을 보세요. 자기가 그동안 요구했던 거 뭐 하나라도 이루어진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 제가 오죽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뭐 주제 파악도 안 되고 상황 파악도 안 되는데 이 사람 그래도 법조계에서 그렇게 30년, 40년 넘게 녹을 먹었던 사람 아닙니까? 이거 모를 리가 없거든요. 이쯤 되면은 뭘 의심해야 되냐? 심신미약을 의심해야 되나? 아니면 그런 척을 일부러 하려는 건가? 감형되려고?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기본적으로 경찰에 대해서 경찰은 우리 검사에 비하면은 완전히 핫질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이자가 검사 시절에 경찰을 어떻게 폄하했는지 썬데이 저널인가요? 거기에서 보도한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보시죠. 나는 경찰이라는 조직이 민중의 지팡이로서 그 검찰이라는 조직을 상대로 수사권을 내달라고 요구할 정도가 된다는 자체가 문제라고 봐. 어디 경찰이 검사 보고 권력 내놓으라고 그래. 검찰하고 경찰하고 싸움 붙이는 거는 너무 오래된 수법이야. 경찰관이 어디 검찰 조직에다 대놓고 권력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하냐. 검찰은 주어진 거 예산과 인력과 주어진 범위 내에서 열심히 치안 유지하고 있는 조직.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한테 수사 기소 분리하는 검찰 개혁하라고 했으니 문재인 대통령도 참 딱하지요. 예?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 성추 부의장님. 예. 어디 경찰이 이 말 한마디로 경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되돌려주고 싶은데 어디 피의자가 경찰한테 이러라 저러라 하고 있고 피의자는 주어진 장소에서 주어진 그냥 말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을 돌려주고 싶은데 피의자 윤석열의 저런 태도가 저는 전문용어로 SC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센 척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센 척하는 거예요. 지금 본인 엄청 당당한 척, 뭔가 검찰에 꿀리지 않는 척 이걸 보여주고 싶은 것 같은데 조은석 특검이 이거 모를 리가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그 12월 3일 이후 피의자 윤석열이 보이고 있는 행태를 보면은 계속 절차적 문제를 뭔가 지적하는 것 같거든요. 단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습니다. 서부지법에 대해서도 중앙지법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계속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나는 법을 잘한다. 나는 검찰총장 출신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딱 한 번 받아들여진 게 구속취소 인용 그 지기현 부장판사죠. 그러니까 그 지기현 부장판사 아직도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도 이제 이 정도 되면 학습이 됐어요. 아, 윤석열이 얘기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받아들여진 적이 없구나. 저 사람이 법 전문가라고 하는데 사실상 다 거의 몽리구나라는 게 이미 국민들에게는 인식이 전 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센 척이라고 제가 말한 이유가 계속 비공개로 할 것 같다가 갑자기 공개로 가버리잖아요. 본인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 윤석열이 했던 행태를 떠올려 보면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피의자 땡땡땡이 저렇게 하면 난 바로 구속하는데 그거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비공개로 버텼다가는 내가 구속당하겠구나, 구인되겠구나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센 척하다가 바로 그냥 공개로 올라가고 그리고 또
오후 조사 안 받겠다고 야 나 경찰한테 안 받아 막 이러고 있다가 결국 경찰 말고 다른 부장 그 검사한테 받긴 했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센 척하다가 결국 조사받고 딱 뭔가 검사 입장, 검사의 과거를 떠올려 보면서 내가 구속되기 직전까지만 좀 센 척하다가 결국은 수긍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 그래서 조금 조은석 특검이 그냥 미끼를 던지는 좀 전략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윤석열이 선을 넘도록 좀 유도해서 그런 다음 바로 구속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사실상 지금 풀려나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지기현 부장판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지금 나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검찰이 좀 더 전략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자가요 경찰을 막 이렇게 우습게 보고 폄하하고 이러는데 심지어 어디 황우나 이런 애들이 이런 발언까지 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그거 준비되면은 알려주세요. 어디 뭐 이렇게 말하는 것부터 그 자의 인격이 어떤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성치훈 부의장님, 예. SC가 센 척이다 이거 아주 재밌었는데 저 있을 때는 쓰지 말아주세요. 예, 예. 왜냐하면 우리 그 모교가 이름이 SC거든요. 뭐죠? 우리 나온 살레시아 고등학교가 SC예요. 살레시안 칼리지 그래가지고 우리는 고등학교 때 칼리지를 다닌 사람이에요. 여기는 SC가 더블 SC죠. 센 척이니까. SSC라고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예,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경찰이라는 조직이 절대로 독립해서 별도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 무슨 황우나 이런 애들이 경찰관이 어디 검찰 조직에다 대놓고 권력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하냐. 검찰은 주어진 거 예산과 인력과 주어진 범위 내에서 열심히 치안 유지하고 되는 조직.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가 한 국가의 최고 권력자 자리에 올라가지고 경찰을 행안부의 경찰국에 만들어서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고 어디 경찰이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직적 상하 관계로만 경찰을 대했던 거고요. 사실 뭐 구구절절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경찰과 검찰의 권력 관계를 놓고 굳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따져본다면 검찰이 경찰보다 상위에 있었던 게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90년대 들어서 민주화가 되면서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찰을 잠깐 정치 권력이 키워졌던 것 뿐이고 그때부터 이게 잘못되다 보니까 검찰이 상위에 올라왔었고 저런 식의 발언을 저도 예전에 이제 현 지역에서 취재 기자로 있었을 때는 평검사들도 저런 얘기들을 가끔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검찰도 그 이후에는 지금의 검찰은 저런 식의 말을 대놓고 하고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도 많지가 않고요. 저는 저 얘기 들으면서 이 생각이 들어요. 경찰에 대해서 저렇게 어디라고 했던 저 인간이 경찰에게만 그랬을까요? 피의자에게는 어디 감히 피의자가 그리고 아니면 국민들을 향해서는 뭐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정치 권력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항상 그랬을 거예요. 어디 넣었다 이거 어디 감히. 그러니까 아까 계속 얘기했던 법도 아닌 것들을 마치 법인 것처럼 갖다 들이밀면서 자기가 맞는 것처럼 했던 그런 사고방식 그런 태도가 온몸에 배어있는 거고 온 진짜 인생을 좌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 밑에서 깔보듯이 바라보고 있었으니까 지금도 자기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겠지만 그걸 당했던 우리 국민들이 진짜 이런 생각이 거꾸로 이렇게 어디 저 따위 인간이 우리 대통령이랍시고 있으면서 3년을 괴롭게 했을까. 부하가 갑자기 치밀어요 진짜. 지금요 경찰한테 수사 못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마음 한구석에는 어디 경찰이 감히 나를 조사해 이런 것이 있는데 겉으로 드러난 것만 봐서는 이것도 일종의 법기술을 지금 부리는 겁니다. 그냥 어깃장 놓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경찰에서 일단 지금 받고 있는 혐의 내용은 체포할 때 방해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유도 그 박창환 총경이 그때 왔던 사람인데 그 온 것이 법을 위반한 거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법을 위반한 사람한테 조사를 받겠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지금 조사를 경찰한테 안 받겠다고 버티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피의자잖아요. 그래 와가지고 지금 조사를 받잖아요. 근데 내가 조사 받는 자가 나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이 사람한테 조사 거기가 뭐 부패입니까? 어? 그 조사 받고 나오는데 그 기자가 아주 뼈 때리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너 검사 때 그랬냐? 이렇게 물어보던데 아 그 기자 야물었어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조사 불연 거부하신 이유가 뭡니까? 검사 시절 피의자가 조사자 설득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 김건희 여사도 또 소환 조사 시키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종의 수모인데 임세은 소장님 왜 저럴 땐 경로를 안 해요? 지금 표정은 이미 경로를 하고 있죠. 좀 보십시오. 입 한쪽 꼴이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저 윤석열 그 내란 수계 피해자가 보통 기분 나쁠 때 저런 표정 자주 짓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 시절에 국회에서 연설하러 갔을 때 야당들이 박수 안 치고 환호 안 하면 저런 표정 약간 가끔씩 나오거든요. 내가 또 기억나는 표정이 네. 있어요. 네. 대선 때 이준석이 울산으로인가 도망갔잖아요. 아하, 네. 그때 만나러 갈 때 저 표정 지었어요. 네. 저기 사실 입에 욕만 안 튀어나왔지. 욕이 거의 여기까지 나왔을 때 저 표정 짓습니다. 아니 뭐 저는 제가 윤석열을 3년 넘게 연구를 했기 때문에 뭐 알 수 있는 표정만 가지고도 그럼요. 어떤 상태다. 네, 입꼬리 이게 올라간 것만 봐도 알죠. 아, 네, 그러시군요. 굉장히 지금 분노했고 왜 나한테 이딴 질문을 하지? 니네 기자 따위가. 심지어 여자 기자가 왜 나한테 이런 질문하지라는 표정. 어디 기자가. 네, 어디 기자가 특히 여자 기자가 왜 맘 같았으면 지난번에 재판받고 나왔을 때처럼 나오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특검에서 수사받고 나왔기 때문에 차마 지난번처럼 그 지지자들도 앞에 없고 하다 보니까 좀 나와보세요. 좀 보게 이런 얘기는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아마 그렇게 아마 좀 욕을 했을 것이고 이제 저렇게 앞에서는 센 척하지만 우리 성추행 의장 얘기처럼 또 막상 특검 가면은요 이런 쫄보가 따로 없을 겁니다. 막상 뭐 경찰은 안 되고 검찰 안 된다 했겠지만 실제로 조사실 일단 들어와요. 검찰 왔습니다. 하면 또 가서 아무 말 못하는 전형적인 약간 강약. 예, 그 매우 비루하고 비겁한 그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윤석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희가 또 저 여기서 또 마음이 무너지는 게 뭐냐면 저런 하찮은 자가 3년 동안 우리나라 국정 운영을 했고 저 하찮은 자와 비슷한 더 하찮은 뭐 그룹들이 또 몰아치고 권력 갖고 있었다는 그 형태가 전 지금도 굉장히 분노스럽습니다. 지금은 내란 수계 피해자 윤석열만 저렇게 조사받고 뭐 있지만 지금 여전히 그 하찮은 자의 이른바 그 족속들과 그룹들은 아직도 사회 곳곳에서 뿌리 깊게 남아있고 지금 정부가 바뀐 이재명 정부를 흔들고 있다는 것이 또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빨리 해결돼야 됩니다. 오늘 성치훈 의장님 나오시니까 아주 실시간 동접자가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벌써 2만 1,000명을 넘어섰는데 제가 동접자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죠? 좋아요. 2만 1,000명이 넘었는데 좋아요가 6,637명. 정말 윤석열이 좋아요? 말도 안 되는. 윤석열 안 좋아하시는 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이고, 참. 이 기본적으로 생각 자체가 틀려먹은 자이지요. 근데 한번 봅시다.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짓을 계속 하는데 그냥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서 그런 거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이유를 대서 빼보고 지하로 가게 해달라고 해서 버텨보고 경찰이라고 해서 버텨보고 또 7월 3일 이후로 해달라고 해서 버텨보고 이렇게 하는 그 의도 거기에 말려들 사람이 아니죠. 조은석 특검이요. 양재열 변호사님. 윤석열보다 사법시험 기수가 더 위죠. 예, 위입니다. 그리고 윤석열도 조은석이 어떤 수사를 했고 실력이 어떤지 잘 알 거 아니에요. 조은석 특검은 이제 검사 시절에 저는 사실 뭐 그런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훨씬 더 날카롭게 한정된 세상을 빨리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이제 검찰 수사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만 도려내듯이 해야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능했다라고 하고요. 사실 윤석열이 검찰 특검으로 좀 이름을 알리긴 했지만 더 잘했던 건 그자가 직접적으로 수사를 한 게 잘한 게 아니라 뭐 이게 참 잘못된 거지만 이른바 검찰 내에서도 큰형님 노릇하면서 주변에 술 잘 사주고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그때 당시 후배들 잘 챙기는 그런 식으로 했지 본인이 수사를 잘했던 건 아니고 또 대비된다고 한다라면 아까 왜 조은석 특검의 또 그 수사 스타일이 필요한 부분만 폐부를 찌르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윤석열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먼지털이식으로 주변까지 다 괴롭혀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괴롭혀서 뭐든 하나만 나오면 그걸 잡는 걸로 수사를 합치고 했던 거고 그 스타일이 좀 달랐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언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국민 여론이 뭔지도 잘 살피는 사람으로 전평이 나 있거든요. 8년 만에 처음 만났다고 볼 거고 조은석 특검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저는 뭐 그분도 특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검찰의 특검 수사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지만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윤석열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그 검찰 그런 사고방식을 아직도 조은석 특검도 가지고 있다면 그 검찰을 망가뜨린 게 누구냐. 더 이상 검찰을 국민들의 신망을 못 받게 누구냐. 결국 기소수사 분리돼서 검찰 입장에서는 천추의 하나를 남기게 만든 자가 누구냐. 윤석열입니다. 세상에서 아마 조은석 특검이 검찰주의자라면 가장 원수 같은 자가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본인이 그렇게 악명을 떨쳤듯이 윤석열 대상으로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만 말씀드리자면요. 경찰, 그러니까 그때 당시 지금 조사하고 있는 그 박경정이 윤석열 잡으러 왔다는 것도 가짜 뉴스입니다. 예. 아니에요. 아닌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경쟁이 아니고 총경이죠. 총경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특검에서는 그 변호사들마저도 수사하겠다. 이거 굉장히 센 거거든요. 사실 변호사들 어지간해서는 변호사를 수사 대상으로 올린다라고 얘기 안 하는데 예. 언론에 바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우리 변호사협회에 징계 올리겠습니다. 그거 가만히 안 두겠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한동훈을 조선제일검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검찰 내부에서는 조은석 특검을 최고의 칼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변함없이님, 조사하는 경찰관 바이든이나 트럼프 가면 쓰고 조사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알아서 굽신굽신 다 불 건데요. 방법인데요. 근데 성치훈 의장님 보시기에 네. 이자가 이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무슨 꼼수를 부리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반 국민을 설득할 생각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 윤석열 계속해서 12월 3일 이후 하고 있는 얘기들은 다 그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극우 지지층 한 20%에서 뭐 25% 정도 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교리를 보내는 겁니다. 나 억울하다. 나 이렇게 억울하다는 걸 너네끼리 공유하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 국민들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반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문제 제기했던 게 그 극우 지지층만 지금 사실상 사실을 외면하고 있을 뿐이지 대부분의 상식적인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피의자 윤석열이 주장했던 건 단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 속치도 아까 말씀드린 그거 말고는 다 안 받아들여졌던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왜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냐, 본인의 그 강성 지지층에게만 어필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버텨줘야.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에 지금 그 친윤 세력들이 왜 아직도 뭐 혁신안이다 보다 하는 것들을 왜 안 받아들입니까? 그런 것들 윤석열 눈치 보느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강성지지층 눈치 보느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곧 전당대회를 해야 되니까 강성지지층의 눈치를 보느라 그런 거니까 강성지지층에게 계속해서 이런 교리들을 보내줘야 그 강성지지층이 자 윤석열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찍어주겠다, 밀어주겠다라는 그 입장을, 스탠스를 취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봐요. 이거는 뭔가 재판이나 이런 수사에는 본인이 알 겁니다. 본인이 여기에 불리하다는 건 알 텐데 그래도 지금 뭐 몇 백석이라도 유지하고 있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여전히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힘을 좀 발휘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들을 뭔가 계속해서 구애하는 거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아까 전에 그 조사 마치고 나가는 모습 보면서 약간 금단 증상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열 몇 시간 술을 못 먹으니까 불안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이 사람은 아마 구속 취소된 다음에 술을 실컷 마시다가 이제 다시 또 수사받고 조사받고 하느라고, 저는 이제 며칠 더 달라는 거, 나 또 이거 금단 온 건데 걔 좀 풀어야 돼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아마 이 정도 건강 상태면은 이 숙취도 상당히 오래 갈 거기 때문에 아마 이 바로 내일 조사를 응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임세현 소장께서는 입꼬리가 이게 뭔가 아주 화가 나 있는 걸 봤는데 저는 금단 증상으로. 경찰한테 수사받기 쪽팔린다이든 아니면 또 뭐 이런저런 이유를 다 들이대든 법적으로 특검법에 특검은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갖고 있다. 파견된 사법경찰관은 특검의 지휘를 받아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특검 측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조사받으러 온 놈이 나 이 사람 싫어 저 사람한테 받을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죠. 그나저나 원래 조사도 뭐 그렇게 버티고 그래가지고 15시간 머물러 있었다고 그래도 5시간밖에 못 받았으니까 조사가 제대로 되기는 됐겠습니까? 이번에는 그래도 뭐 묵비권 행사하지 않고 했다고 하는데
특검에서 좋아. 그럼 들어갔다 월요일 날 와. 그러니까 나 월요일 날 못 와. 지금 이렇게 버텼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날짜를 정했다. 나 7월 3일쯤 가능해. 아, 누가 너하고 밥 먹자고 그래? 예? 일정 보고 지금 뭐 맞추는 겁니까? 그러면서 뭐 형사소송법에 협의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래. 협의는 할 수 있지. 근데 특검보 이번에 박지영 그 대변인이 말을 참 확실하게 하더군요. 협의는 한다는 거지 합의한다는 게 아니다. 이게 너하고 나하고 뭐 데이트 날짜 잡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지금 그러면 오늘 뭐 바로 나오라는 거 좀 힘들면 내일 나와. 내일 9시까지. 알았지? 7월 1일 오전 9시. 근데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너 안 나오면 우리 법대로 할 거야. 지금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양재열 변호사님 내일 안 나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저는 이것도 마땅치가 않지만 체포영장에 대해서 기각했던 사유가 특검 수사에 언제든지 응하겠습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신병 확보를 위한 게 체포인데 나온다고 하니까 기다려 봅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안 나오면 체포해야죠. 그리고 이 안 나오면 체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종의 그 윤석열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사실은 추가 기소한다는 게 너무 명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담당했던 부분 역시도 뭐냐면 특수공무집행 방해하고 증거인멸 교사 부분,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관들 들어왔었을 때 거기서 저항하게 만들었던 부분인 거고, 이거는 기소가 안 돼 있던 부분인 거고, 이걸 기소를 한 거고, 이걸 가지고 구속을 시킬 수가 있는 사유가 되는 겁니다. 조금 이따도 얘기를 나오겠지만 그것도 있고, 또 국무회의 의결 절차와 관련한 직권남용이라든가 외환유지 같은 부분들이 새로운 혐의니까 이거 가서 내가 조사에 제대로 응하게 되면 바로 거기서 긴급 체포되고 그냥 구속 추가로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무서운 거고요. 거기다 한 가지 이유가 저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버티고 어떻게든지 안 나가고 하려는 이유가 김건희가 조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김건희 네이케어 특검에 의해서. 근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다 조사에 응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고 우리 마나님이 이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든지 저항해가지고 방패가 돼서 여기에 좀 특검 수사도 안 가고 며칠이라도 버틸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전례를 만들어 놔야 우리 마님께서 조사를 조금이라도 편히 받으실 건데, 나는 그런 극질한 마음이 들어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지난 금요일 저희가 제목을 또라이들의 대행진 해가지고 또라이들 다 짚어봤죠. 상또라이 윤석열, 뭐 이또라이 임성근, 삼또라이 뭐 다 이진숙 다 짚어봤는데, 그다음에 잡또라이들까지 아주 또라이들의 대행진 여러분들이 이해가 확 되셨는지 지난번 갓나고 시리즈에 이어서 아주 뜨겁더군요. 그런데 이또라이 한번 짚어봅시다. 임성근이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부를 텐데 갑자기 와가지고 특검 만나겠다고 설쳤지요. 참 얘도 증세가 매우 심각하네요. 그런데 지금 최상병 특별검사팀이 내일 모레부터 이제 준비 끝내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는데 곧바로 현판식 하는 날 임성근이 부르겠대요. 아니 성천 의장님, 예.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부를 건데 왜 나와서 그렇게 설치고 돌아다녔을까요? 저는 임성근 씨한테 지금 피의자 윤석열 씨가 계속 전화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사단이 난 게 그 멋진 해병 카톡방, 그러니까 이 임성근 하나 지키겠다고 이 우리 최상병의 죽음을 이렇게 책임자에 대해서 책임도 묻지 않고 임성근 사단장이 뭐라고,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니까 지금 임성근 사단장은 뭔가 아마도 윤석열 씨 측으로부터 여러 군데에서 전화를 받고 있을 거예요. 압박을 받고 있을 거예요. 너 가서 말 잘해라. 그러니까 차라리 빨리 들어가고 싶을 것 같아요. 임성근 입장에서는 계속 압박을 받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느니 들어가서 그냥 다 풀어버리겠다, 다 말해버리겠다 이런 쪽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럼 면담해가지고 저 구속시켜 주세요. 그 얘기 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구속이 아니면 나 이렇게 다 협조할 테니 날 좀 살려달라고 한다든가. 내가 다 뭔가 말해주겠다. 내가 왜 그 나를 이렇게 구해주기 위해서 내가 무슨 연이 있고 나 이거 상사에 얘기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게 아니면 이렇게 먼저 들어가겠다 할 리가 없잖아요. 왜냐면은 입을 맞춰야 되고 같이 거짓말할 거면은 최대한 밖에서 소통하고 최대한 늦게 가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빨리 가겠다고 하는 게 이 뭔가 본인이 좀 자백성은 아니면 협조에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빨리 불러서 얘기를 좀 들어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죄를 감형해 준다든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거는 뭐 특검의 몫이겠죠. 특검이 알아서 잘 판단하겠지만 저는 이 사람이 왜 이러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불러보고 들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안진걸 소장님이 슈퍼챗 보내오셨네요. 33700. 오늘 또 앵커님 임세현, 성치훈, 양지열 세 분 적극 응원합니다. 337 힘내라 박수 보내고 슈퍼챗도요. 정어리TV 100만, 임세현 식당TV 10만 얼른 가자. 정어리TV 및 임세현 식당 광팬 오동현, 이희성, 고북원, 문종태, 이승훈, 최장한, 안진걸TV 올림. 임세현 소장님. 네. 갈수록 사람이 늘어나요. 예, 계속 모집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은 안 보내나 했더니 오늘 보내셨네요. 참. 예, 자, 임성근도 저는 그거 나와서 그렇게 설치고 그러는 거를 보면서 그게 좀 궁금해요, 임세훈 소장님. 저자들은 국민들이 모른다고 생각할까? 그렇지 않아요?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 게 더 중요해서 그런 건 이미 잊은 지 오래일 겁니다. 아,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그러니까 얼굴에 철판이 아니라 저는 거의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방탄복을 입었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두꺼워요.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최혜병 문제 같은 경우도 본인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날 일을 이 정도 사단까지 만든 거거든요. 저는 임성근 씨 같은 경우는 애초에 군인 정신 자체도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군인의 명예를 실추했고 또 본인의 있는 부하를 지키지 못했던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지금 뭐 전역은 했지만요. 이거 다 박탈돼야 됩니다. 이 사람은요. 지금 군인연금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퇴직하면서도 무슨 뭐 성과급인가? 하여튼 뭐 퇴직 관련된 무슨 제가 돈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 직도 면탈해야 되고 당연히 이 사람도 구속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윤석열과의 어떤 모종의 관계 혹은 윤석열을 넘어서서 김건희가 있던가 아니면은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종호 씨랑 무슨 연관이 있던가 당연히 다 내란 특검 혹은 김건희 특검에 다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본인이 소위 말하면 쫄리니까 먼저 와서 나온 거예요. 딱 봐도 사이즈 나오잖아요. 지금 특검 3개가 출범했고 당연히 이 특검 3개는 모이면 김건희 윤석열로 가는 거 뻔할 알고 있고 본인이 그동안 믿었고 신뢰하고 덕분에 그동안 어떻게 보면 처벌 안 받았던 것이었던 그 윤석열 김건희가 눈에 보이니까 아 이제라도 빨리 나가서 나부터 살자라고 하는 것밖에 저는 해석이 안 됩니다. 이자도 진짜 괘씸한 자예요 정말로. 임성근하고 윤석열하고 공통점이 있다면은요, 그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말을 입에 올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그 입에서 공정상식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공정상식을 입에 달고 살았고 임성근이 이번에 나와가지고 국군 이야기하고 명예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주둥이를 어떻게 해버리고 싶었어요. 참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자들입니다. 이게 뻔뻔함이 지나치면 그 정신상태를 의심을 해봐야 돼요. 정신상태 이상한 사람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 보고 참 정말로 많이 황당했는데 김건희가 병원에 있다가 퇴원했죠. 근데 느닷없이 휠체어를 타고 나가요. 그걸 또 뒤에서 윤석열이 끌고 있어요. 그거 뭐 하자는 겁니까? 그 사진 한번 봅시다. 근데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멀쩡하게 걸어 들어갔는데 저렇게 휠체어 타고 나오면 그 병원에서 의료사고 난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던데 아니 왜 멀쩡하게 걸어 들어가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더 활발하게 펄짝펄짝 뛰면서 나와야지 휠체어 타고 나옵니까? 그러게나 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주 가까이를 입원했는데 나오면서 환자가 아니었던 사람이 환자로 둔갑을 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 희한하고요. 그런데 진짜 저 모습 보면서도 우리가 90년대, 80년대, 90년대에나 뭐 재벌회장들이 수사받으면서 휠체어 타고 나온 모습 그런 봤지 최근 들어서 그런 모습 본 적도 없습니다. 왜? 국민들이 이제 믿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하려면 제대로는 하지. 저 휠체어 나오고 있는 와중에 마지막에 그 김건희가 차에 탈 때 그 휠체어 이렇게 내리는 과정에서 뒷발로 또 걷어 찹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 것까지 찍혔어요. 너무 멀쩡하게 찍혔고. 예, 벌떡 일어나면서. 기적이 일어났네. 예. 남편 만나니까 갑자기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옆에 조금 전에 사진도 보셨지만 집에 가가지고 참외인지 뭔지 먹고 있다가요. 저 사진도 쭉 이어서. 예, 저 더 팩트에서 네.
또 집에서 있는 사진을 보여줬어요. 예, 정말- 아주 편안하게 아주 편안하게 쉬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게요. 저 휴대폰 보고 있다가 사진을 연속해서 보다 보면요. 그 옆에 윤석열이 가잖아요. 윤석열이 가서 앉으니까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려요. 저 이에 보면 싫겠지. 참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저 인간들이 어떻게 된 인간인지도 모르겠는데 참 대한민국의 희대의 커플인 것만은 맞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쓰고 날 때 병원에서 퇴원할 때도 보통은 저는 집에서 마스크 한 종류 가지고 저희 뭐 사모님이 주시는 마스크 쓰니요. 부부는 다 비슷한 마스크도 쓰는데 색깔도 다른 마스크도 쓰고 있어요. 둘이도 마스크조차도. 그리고 막상 마스크도 그 지금은 이제 코로나 정복이 끝났기 때문에 병원에 배웅 나온 의사들도 안 쓰고 있거든요. 둘이만 또 굳이 또 마스크 쓰고 있기도 하고 하여튼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자들입니다, 진짜. 왜 저래요? 저희가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인의 상식과 일반인의 삶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저들은요. 그러니까 저들은 무속에 또 심취해 있잖아요. 그 아까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 이야기 하셨을 때 김건희가 벌떡 일어나서 휠체어 걷어차고 올라가잖아요. 이것도 난 무속의 힘 같아요, 약간. 아, 너 일어나라. 그럼 벌떡 일어나. 그런 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너무 우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어떻게 보면 수준 낮고 웃기기도 하지만 김건희와 윤석열은 그런 삶을 살았고 이런 식의 평론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몸무게가 30kg니 50kg니까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여성의 몸무게가. 근데 왜 중요하냐. 자꾸 저렇게 약한 척하고 아픈 척하고 불쌍한 척해서 수사를 피해보려는 그런 꼼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 보도에서 계속 나왔어요. 김건희가 거의 뭐 음식 섭취를 못하고 있고 뭐 몸무게가 30kg대로 줄었고 상황이 더 악화됐고 병이 더 악화되고 있다. 아니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산병원에서 이거 고발해야 됩니다. 명예훼손 아니에요? 아산병원 들어가가지고 상태가 악화되면 그게 돼요? 그리고 상태가 악화됐는데 퇴원시키면 병원에 하는 의무를 해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는 아산병원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걸 하나를 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는 그래서 비판을 받는 거다. 몸무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다시는 꼼수 부리지 말고 저렇게 벌떡벌떡 일어나지 말고 그 벌떡벌떡 일어나는 기세로 188걸음만 가면 수사처 있거든요. 글로 빨리 뛰어가십시오. 88걸음? 예. 오. 집에서 188걸음. 그래요? 예, 거기까지. 오. 내란 특검 188걸음입니다. 몸무게가 그렇게 많이 빠졌다 그러는데 수갑도 가벼운 거 있죠? 케이블 타이 가볍습니다.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 네,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는 문 묶는 데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묶는 거 확인했잖아요. 뉴스토마토 기자한테 묶었으니까. 예. 아유, 진짜. 정말 저렇게 하면서 쇼를 하면 또 국민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 그런 것도 좀 생각하면서 저런 쇼를 했으면 좋겠는데 쇼하니까 이것도 한번 보고 싶어요. 지금 나경원 의원이 국회에서 농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단식 농성이 아니고 숙식 농성을 하고 있는데 그 사진 한번 봅시다. 그 농성을 하는데요. 거기 국회에서 하고 있죠. 네, 로텐도어에서. 네. 에어컨 시원한데. 네. 예? 그러면 더운 데도 아니고 그 에어컨 시원한 데서 저걸 텐트를 쳐놓고 아유 표정도 해맑아라. 뭐 지금 그리고 저기에서 김밥을 이렇게 탁 차려놓고 김밥도 비싼 거요, 저거. 폼나요. 저러면서 저걸 농성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농성하는 이유가 뭐냐? 김민석 총리 지명 철회해라. 뭐 이런 거예요. 오늘 아침 유튜브 라이브로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어제 저녁은 김밥, 오늘 아침은 샌드위치로. 그래도 텐트가 있어서 어젯밤 조금은 쉬었네요. 그러면서 김밥을 올려놨는데 저렇게 김밥 사진을 나는 남이 찍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서 농성하냐 이런 줄 알았는데 본인이 찍었어요. 그러니까 저 정도 먹는 거를 자기는 무지하게 지금 고생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봐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성춘 회장님? 그러니까 로텐더홀에서 저러고 있으니까 록항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아주 시원한 곳에서 나하고 바꿨으면 좋겠네. 저 선풍기도 그렇고 선풍기까지 탁 있고. 이제 저게 농성이 아니라 저건 전 지금 전당대회 선거운동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 하고 싶은 거는 당대표예요. 당대표 하려고 지금 저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김민석 후보자를 막겠다고 저러는 게 아니라 본인 당대표 선출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김밥도 저런 김밥이 키토 김밥 아닌가요? 저 비싼 거고. 그러니까 다 근데 비교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 국무회의 때 장시간 국무회의를 하면서 김밥
현장에서 주문해가지고 먹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소식을 봤을 때 그때는 정말 그렇게 일하다가 정말 어쩔 수 없이 김밥으로 때워야 될 때 주문하는 김밥은 그 은박지에 쌓여 있거든요. 은박지 맞나? 그 호일에 쌓여 있는 쿠킹 호일에 쌓여 있는 그 김밥이잖아요. 저런 김밥은 정말 주문해가지고 맞춰서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얘기했겠죠. 아까 뭐 김건희 씨 얘기할 때도 김건희 씨도 전 얘기하고 싶었던 게 김건희 씨 살 빠진 게 왜 문제죠? 그분 날씬해지고 싶어 하는 사람이잖아요. 날씬해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날씬해졌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왜 그게 불쌍해해야 되는 이유를 전 전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나경원 의원도 말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키토김밥 주문해가지고 시원한 곳에서 책 읽으면서 텐트 치고 쉬고 있는 게 결국 저거는 그 국민들에게 그냥 보수 지지층한테 나 이 정도로 싸우고 있으니 당대표 뽑아주세요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김민석 후보자 근데 저는 아까 그 윤석열 김건희 같이 나오는 그 사진 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곧 점심 먹어야 되는데 그런 사진 계속 보여줘도 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그런 사진 조금 흐리게 나와서 다행입니다. 흐린데도 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실루엣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런 다음에 또 이 나경원 의원의 저런 행복해하는 미소를 보면은 국민들이 12시 전이니까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제 2에서 뭐 이재명 정부의 이 실용과 안정에 다루면은 좀 밥 먹기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으로 나경원을 지금 다루고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알아야 되는 게 3년 전 본인들 기사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기록 좀 찾아봐라. 그 당시 우리는 뭐 한덕수 후보자가 마음에 들어서 통과시켰습니까? 그 당시 민주당이 심지어 당론으로 찬성해서 통과시켰어요. 그때 여당 113석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통과된 법포가 208표가 될 겁니다. 우리는 한덕수 똑같이 자료 제출을 안 하고 뭐 다 훨씬 더 김현장으로부터 20억 받은 그런 거 아무것도 해명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첫 번째 지명자니까 협치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대승적으로 통과를 시켜준 건데 의원들이 참여해서 해줬는데 본인들은 이 정도로 됐으면은 이제 받아들여야지 저렇게 농성이라는 단어를 저는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거는 그냥 전 루캉스란 단어 말고는 떠오르는 게 없는데 아주 편안하게 저렇게 그냥 앉아서 선거운동하고 있는 거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윤이 님이요. 밖으로 나와서 해봐라. 이 더위 얼마나 가는지 한번 보자. 그래요. 밖에서만 해도 제가 절반은 인정을 하겠는데 저렇게 안에서 따뜻하게 시원하게 박홍근 의원이 웰빙 김밥 먹고 스벅 커피 마시고 덥다고 탁상용 선풍기 틀고 캠핑 같기도 하고 바캉스 같기도 하네요. 단식도 철야도 아닌 숙식 농성 참 희귀합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지지 옹호했던 사람이 협치를 들먹이다니 지독한 아이러니입니다. 밉상짓을 저렇게 따박따박 골라서 하는 것도 능력인 것 같습니다. 늘 다음을 노리며 돋보이는 데만 급급한 자기 정치병에 걸리면 백약이 소용없습니다. 근데요,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그 판단 능력 지난번에는 뭐 드럼통에 들어갔죠. 네.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뭔가를 정치인들이 물론 쇼하죠. 그러면 그냥 그래 참 이렇게 하는구나. 실제로 쇼하고 있다고 생각할 망정. 그래도 뭐 뙤약볕에 참 농성을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참 애쓴다. 뭐 쇼하지만 애쓴다라고도 하겠죠. 근데 시원하게 국회 안에서 선풍기 틀어놓고 책 보고 김밥 먹고 있으면 저 뭐 하는 짓인가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드럼통도 그렇고 이 로캉스도 그렇고 도대체 왜 이런 판단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판단을 못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정치인들에게 쇼도 제대로 된 쇼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는 쇼도 있고 메시지가 되는 쇼가 있는 겁니다. 그게 단순하게 모든 걸 꾸며냈다는 의미의 쇼가 아니라 사실은 정치인들이 자기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일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제 말을 좀 들어주세요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제대로 된 쇼인데 저 나경원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일단 절박감이라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저 상황에서도 저 아까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 보면 누가 밖에서 찍어준 건데 텐트 안에서 가능하면 예쁘게 나온 사진 있지 않습니까? 요즘 인스타그램에 그 뭐 여성분들이든 뭐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모습 좋게 보이려고 애쓰는 그런 사진. 저 하얀 셔츠 하며 저거는요.
뭘 얘기하고 싶을 걸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학볕에 바로 국회 바깥에만 나와도 두꺼운 텐트 쳐놓고 정말 몇 년째 지금 자기 목소리 내는 사람도 있고요. 아직도 고공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는 노동자들도 있어요. 모욕적인 행위가 되는 겁니다. 왜 저렇게 하냐? 자기도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아까 성치훈 의장님 뭐 키토 김밥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 뭐예요? 그 저렇게 쌀이 최소화되어 있고 뭐 야채나 계란 비싼. 야채 이런 게 많이 저게 들어가 있는 브랜드 자체가 유명한 브랜드예요. 제가 브랜드를 얘기하진 않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쌀을 바깥에만 했어서 탄수화물을 최소화한 거고 저 유명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저 인기 끄는 브랜드인데 조금 더 비싸요. 맞아요. 예, 저 비싸요. 와중에도 저게 또- 10,000원 정도 합니다. 김밥이. 김밥 하나에? 예, 10,000원 가까이 해요. 그러면 저도 김밥이 싼 게 아니네요. 아, 저 비싼 김밥이고 저 웬만한 한 끼보다 더 비쌉니다. 예. 저기 무슨 우리 청년들은 편의점에 가가지고 삼각김밥 먹고 이러지만 저 비싼 김밥이고 몸에 좋은 재료 다 들어가 있고요. 주스 적어도 유기농 주스입니다. 그러니까 나경원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진을 아무렇지도 않게 올리는 것은 자기는 그냥 내가 김밥이니까 서민이 먹는 거잖아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건데 이 김밥이 어떤 김밥인지 관심도 없고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본인이 전 그래서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성이라는 단어를 더럽히는 거라서 농성이라는 단어 안 썼으면 좋겠고 그리고 본인이 농성이라고 올리면서 저렇게 행복해하는 표정을 올리는 게 어떤 농성장에 농성하고 있는 사람이 저렇게 웃습니까? 농성이란 거는 정말 결연하게 본인의 몸을 던져서 뭔가 원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농성인 건데 저거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정말 시원한 곳에서 키토김밥 먹으면서 뭔가 하고자 하는 얘기 그러니까 저거 선거운동이라니까요. 농성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선거운동하는 겁니다. 그냥 지지층들에게 뭔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피의자 윤석열도 계속해서 본인의 강성 지지층에게 교리를 전파하고 있는 것처럼 그 교리를 전파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찍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니까 저런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아까 뭐 선거운동도 선거운동인데 저는 이 김건희와의 경쟁 관계처럼 보여요. 지금 김건희와의 서로 극우들의 비너스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경쟁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가 우울증의 이유로 아산병원에 입원해서 매우 초췌한 모습처럼 보여지고 또 사진이 나오고 궁금증을 자아냈어요. 그래서 극우들이 우리 김건희 여사님 어디 아프신 거 아닌가? 괜찮으신가? 그 걱정으로 집중됐을 때 이 기회를 나는 놓치면 안 되지 해서 나경원도 나선 겁니다. 김건희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있습니다. 저 나경원 있어요. 여기 봐주세요. 그럼 뭘 해야 되지? 농성 있다. 근데 그 농성이 바깥에서 하면은 힘들고 지치고 짜증나고 덥거든요. 그럼 안에서 뭔가 보여주긴 보여줘야 되니까 예쁜 모습 보여주고 뭐 예쁜 김밥 보여주고 웃는 모습 보여주는 그런 태도를 보인 거야. 왜냐? 극우들의 비너스는 김건희가 아니라 내가 돼야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희한한 둘의 경쟁 관계처럼 보여지고요. 저는 이 태도는 국민 전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거 합니다. 김민석 총리 낙마해야 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의미가 또 있는데 김밥을 보여준 이유는 이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롱도 일부 담겨 있는 겁니다. 국무회의 때 김밥 먹었던 거 그 모습 보고 야 너네만 김밥 먹냐? 나도 먹어 농성하면서 라는 그 일부의 조롱도 담겨 있는데 이거는 전적으로 실패고 대국민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지 않은 안 그래도 극혐인데 더 극혐이 됐다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드럼통은 이때 들어가셔야 돼요. 농성을 할 거면. 임희택님 빠로는 메시지라도 있지 그러셨는데 김수희님 우리 이쁜 딱따구리 임세은 소장님은 항상 맞는 말만 하십니다. 딱따구리? 왜 딱딱거리는지 모르겠네. 이쁜 딱따구리? 딱딱딱딱거린다. 이비님 성치훈 의원님 팬입니다. 국회의원을 시켜버리시네. 성치훈님 목소리 나와서 무선 이어폰 끼고 일하고 있습니다. 정어리 자주 나와주세요. 멋지고 잘생긴 성치훈님 화이팅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예, 인기가 좋으십니다. 예. 자, 네, 어머니가 오늘 참 접속해 계신 것 같습니다. 제 어머니가 접속해 계신 것 같습니다. 참 날씨가 더우니까 이런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지금 특검에서 임성근이는 7월 2일 날 내일 모레 나와라 그렇게 지금 통보를 했다고 하고 내일 윤석열 나오라고 그랬으니까 한번 좀 지켜보기로 하지요. 자, 끝으로 어제 내각 또 참모진 추가 인선을 했는데 이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개 부처 장관 그리고 참모진 추가 인선했는데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법무부 장관의 정성호 의원 그리고 행안부 장관의
윤호중 의원,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좀 어렵지 않겠냐 했는데 지명을 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에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고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지낸 분이죠. 이번에 이렇게 기업체 에서 일을 하는 사람을 과감하게 발탁한 게 좀 보이고요. 김경수 지사를 지방시대 위원장으로 발탁을 했고, 이제 민정수석에 또 역시 검찰 출신을 임명을 했는데, 이번 인사 전체적으로 어떤 것을 특징으로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임세현 소장님 한번 봐주시죠. 그러니까 뭐 이래저래 뭐 검찰 출신이 자꾸 민정수석해서 검찰 개혁 흐트러뜨리는 거 아니냐라는 일부 우려가 있습니다만 저는 다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김대중 대통령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으시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에겐 자리를 주고 공의 있는 사람에겐 상을 줘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 실용적인 그 인선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저도 이제 인선을 보고 막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얘기를 봤는데, 결국은 검찰개혁은 아시다시피 입법과 제도로서 더 충분히 자리를 잡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전 국회에서 충분히 이 검찰개혁에 대한 그런 제도나 입법은 충분히 잘 할 거라고 보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개혁 의지가 누구보다 남다른 분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뭐 검찰 출신이라기 때문에 이 사람은 되고 안 되고라는 건 저는 고려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런 개혁 의지가 누가 있는 것인가를 중점으로 아마 봤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대통령의 뜻과 의지와 어긋나게 일을 한다면 저는 빠르게 이재명 대통령은 뭐 손절하고 또 새로운 사람 임명하는 그런 절차를 충분히 밟을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우려하지 않고요. 다만 또 여기서 또 의지를 읽을 수 있는 게 AI에 대해 정말 진심이구나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예. 산업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또 현업에 있는 분들 중에 그 AI 관련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산업부 장관은 뭐 에너지나 뭐 그 원전 이쪽에 전문성이 있지만 또 기재부 장관이 된 그 구윤철 전 국조실 실장 같은 경우도 이분이 AI 책도 냈던 AI 또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주식회사로 만들어서 경제 성장을 주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읽혀서 저는 능력적인 능력을 본 인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양지열 변호사님, 법무부 장관에는 당초 이제 윤호중 의원이 유력하게 거명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막상 지명한 걸 보니까 윤호중 의원을 행안부 장관으로 보내고 정성호 의원을 발탁을 했어요. 네. 그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법적인 부분을 잘 아는 분이어야 된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으셨을 겁니다. 연수원 18기고 사법연수원 18기고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하고, 또 이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는 사실 이재명 지금 정부에서 친명인이 이런 말 자체가 안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여의도 정치권 출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드물게 사실 여의도 정치권에 계셨던 분이 이전부터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웠던 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재명 대통령 편만 항상 들었던 사람도 아닌 그런 인물로 지금 정성호 의원은 알려져 있고요. 장관으로 제정이 돼 있고, 이게 봉욱 지금 대검 차장과 함께 민정수석과 함께 이 검찰 개혁을 주도하려고 다 보니까 가장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잘 알고 같이 통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특히 이제 봉욱 대검 차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서 임세훈 소장도 검찰 출신을 또 민정수석에 앉혔다는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검찰이라든가 법원이라든가 이런 조직이 우리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자기네들끼리 페이스성이라는 게 강했어요. 이거 좋은 말씀이 아니다, 나쁜 건데, 자기들이 봤었을 때도 인정할 만한 사람이 아니면 보통 말을 들어먹을 생각 자체를 안 하는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뜯어 고치는 일에도 자기네들 선배가 있지 않으면 힘든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라도 필요하고요. 필요악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고, 또 봉욱 차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어찌 보면은 과거의 어떤 행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좀 국민 정서와 좀 맞는 부분이 있었던 인물이라는 점도 하나 고려가 되고, 한 가지 또 이게 결국 이제 법안의 제도와 개혁과 함께 맞물려 가는 거거든요. 예전에 법무부 장관 이전 정부에서의 민정수석을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있으면 될 거라 생각할 게 아니라, 정청래, 박장대 두 분의 지금 당대표 출마한 민주당이 나와 있는 분들이 공이 추석 때까지는 법안 제도적으로 다 바꾸겠다, 속도를 내겠다,
거기에 발맞춘다라고 한다라면 짧은 시간 내에 개혁을 해내려고 한다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좀 같이 속도를 내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선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성춘 부의장님은 전반적으로 이번 인선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이제 마침표를 찍었다고 보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적 감각이 이번 전체적인 국무위원 인사에서 너무 잘 나타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단히 이 정치적으로 뛰어난 감각으로 인선을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일단 실력, 실용, 탕평 뭐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봉옥 민정수석 임명하면서도 아까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검찰 출신 이거에 대한 분명 내부 반발이나 진보 진영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성호 의원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을 정말 그냥 빠삭하게 파악하고 있는 최측근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함으로써 그런 우려를 너무 우려하지 마라. 법무부 장관 정성호가 하고 있다.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고 저는 이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이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 이것도 정말 신의 한 수라고 보는데 그 이전에도 기업 출신들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I에 대한 진정성도 보여줄 수 있고요. 지금 AI 관련해서 52시간제 그거 하나 갖고 지금 야당에서 계속 뭐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 임명으로 일단 그 문제도 우리 이 정도로 AI 하면 결국 핵심은 에너지인데 에너지와 관련된 이 전문가를 장관으로 기용했다는 것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거고 저는 이거는 탈원전에 대한 이슈도 막을 수 있는 탈원전 갖고 또 야당에서 이거 봐라 탈원전 AI 연결시켜가지고 너네 그거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데 딱 적절하게 그 중간에서 그 탈원 원전 전문가이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딱 임명함으로써 앞으로 나올 뭔가 이 추가적인 이런 논란이나 공격에 대해서 이미 다 방어를 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또 윤호주 장관을 또 행안부 장관 임명한 거 법무부 장관 설이 나왔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아까 뭐 친명 아닌 사람이 있냐라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이것도 탕평 메시지도 충분히 줄 수 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도 좀 그 과거 친문 성향이 좀 더 강한 분들이 느끼기에도 만족할 만한 모든 그러니까 저는 이 인사 하나만 인사 발표된 것만 보므로써도 국정 지지율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 정은경 청장에 대한 뭐 남편 논란, 전 그거는 충분히 털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인사청문회에서 정은경 청장은 또 성품이 매우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애티튜드로 전 이거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남편이 소유했던 거 부적절했죠. 하지만 저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극복하는지 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배우자 주식 논란이 있어서 좀 어렵지 않겠나 했는데 일단 그 부분을 검증을 했겠지요. 그리고 오케이 이건 청문회를 통해서 소명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일단 대한의사협회가 힘을 실어줬어요. 정은경 후보자 환영한다. 정부와의 신뢰 회복 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지금 당장 보건복지부 가장 중요한 게 의정 갈등 해소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의협의 환영 메시지 이게 정은경 후보자한테는 큰 힘이 되겠죠. 네, 그럼요. 그리고 의협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동안의 정치적인 영향력이라든가 숫자와 상관없이 또 국민들의 삶에 끼치는 게 굉장히 크고 지난 3년 중에 뭐 윤석열의 그 많은 실정들 중에서 가장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 어찌 보면 의정 갈등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 빨리 해결 안 하면요. 정말 글자 그대로 억울하게 삶을 잃는 분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지금 의미가 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그 주식 투자 부분과 관련해서도 불법으로까지 치닫는 정도의 일이 없었다라는 검증은 됐기 때문에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경 청장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해명 내지는 그 부분에 대한 뭐 사과 그게 국민들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 더해서 오늘도 이제 리얼미터에서 나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업무 수행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이런 어떤 정치적 환경 같은 것도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기 때문에 이 정도 과오가 있더라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리얼미터가 좀 박하게 나와서 수치가 그렇지만 지난주보다 더 늘었고요. 또 60 몇 % 나온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아마 계속 올라가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조국혁신당의 김준형 의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인사와 관련해서 또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 된 것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국혁신당 내에서는 좀 다른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요. 김준형 의원님은 잘 아시다시피 국제관계 전문가 아니십니까? 최근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그리고 트럼프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도 한번 좀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테디 11남매 맘님 정기회원 가입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대한민국 독도사랑님께서 아까 나경원 삼행시를 재밌는 걸 보내주셨네요. 임세현 소장님 네. 나경원 석자 한번 좀 띄워봐 이름 주실래요? 말하기도 싫지만 어쨌든 나는 단식 경험이 없어서 원 원래 이런 줄 알았습니다. 아유, 단식 네, 아유. 어렵죠. 단식 어렵죠. 목숨 걸고 하는 건데. 예, 오늘 1부 여기까지 할 텐데요.